매일 밤 여자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그녀가 이미 떠나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잘 자라고 인사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그녀가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해해 보이는 작은 말이나 부드러운 표현들을 던지지만 사실은 당신을 속이면서 서서히 멀어져 가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저 일시적인 현상이길 바라며 기다리는 동안 존중과 자존심을 잃고 그녀의 삶에서 당신의 자리를 잃어갑니다. 지금부터 여자가 당신을 떠나려 할 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사용하는 7가지 표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표현들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진실을 직시할 수 있을 겁니다. 이 7가지 표현을 살펴보기 전에 잠시 소통해 볼까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가 매일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알고 싶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성이 말없이 떠나갈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을 들어보시죠. 첫 번째는 바로 서로 멀어진 느낌이 들어요. 담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의 첫 번째 본능은 바로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기억을 더듬으며 더 많이 이야기하고 주말 계획을 세우고 잠자리에서 더 노력하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더 다정하게 대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잠깐 이 말은 문제의 시작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이 이미 식었다는 조용한 신호일 뿐입니다. 여성이 여전히 당신에게 열정적일 때는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장난스럽게 스킨십을 하고 당신과 단둘이 있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서로 멀어졌다는 느낌은 친밀감이 식고 그녀가 조용히 떠나고 싶어 할 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여기에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전처럼 당신을 원하지 않아요.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을 꺼립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좀 더 명쾌하게 들리는 서로 멀어졌다 라는 말로 포장합니다. 구체적이지 않으면서도 솔직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신호들도 잘 살펴보세요. 그녀의 답장은 점점 공손해집니다. 휴대전화는 그녀의 작은 요새가 됩니다. 그녀는 먼저 친밀감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칭찬도 멈춥니다. 당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는 이상하리만치 활기찬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욕망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상황을 잘못 대처한다면 그 여파는 매우 심각할 것입니다. 당신은 단절을 당신이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과도하게 소통하고, 과도하게 설명하고, 과도하게 약속합니다. 그녀의 신경계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나를 이끌기보다는 거리를 두려고 애쓰고 있어.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주어졌던 것을 당신이 협상하려 들기 때문에 당신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당신이 애원할수록 그녀는 더 적은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상황을 파악하는 사람처럼 대응해야지 변화를 애원하는 사람처럼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행동은 간단하면서도 단호해야 합니다. 당신의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혼란이 아니라 명확하게 소통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을 내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진솔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일정을 잡겠습니다. 당신은 침착하고 친절하며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갑니다. 당신은 솔직함이 드러나야 하는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잔소리도 죄책감도 필요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명확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만약 그녀가 마음을 열고 약속을 지키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내고 관계를 재건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좋습니다. 이제 함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기기 사용에 대한 투명성, 진정한 친밀감을 향한 노력, 그리고 매력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공유된 일상. 하지만 그녀가 회피하거나 미루거나 그냥 좀 더 마음이 맞는 느낌이 필요해요.
와 같은 모호한 말로 돌아온다면 그 결론을 내리세요. 회피는 답입니다.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도 답입니다. 당신을 원하는 여성은 당신을 지키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결정적인 행동은 드라마가 아닌 존엄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명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면 저는 혼란 속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한 발짝 물러서겠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벌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말고 그녀의 작은 행동에 매달리지 말고 당신의 관심을 쏟아붓는 것을 멈추세요. 관계는 갈등을 극복할 수 있지만 지혜로 위장한 무관심은 극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관리받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기에서 만나기 위해 존재합니다. 두 번째,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처음에는 이 말이 타당하게 들립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공간이 필요하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는 타이밍과 상황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여자는 관계가 안정적이고 연결되어 있고 활기 넘칠 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관심이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을 때 당신에게서 마음을 돌리게 하는 새로운 불꽃이 피어오를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만의 시간은 명상 수련회나 자아 발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감 없이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감정적 자유를 의미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배신을 직접적으로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것을 포장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끌려서 거리를 두고 싶어 라고 말하는 대신 나 자신을 찾을 시간이 필요해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죄책감이 줄어들고 자신이 고귀하고 심지어 영적인 사람처럼 들립니다. 그러는 동안 당신은 인내심을 갖고 지지해주고 이해심 많은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가 안전망을 확보한 채 자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충성심을 유지하면서도 배신의 스릴을 시험해보고 싶어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를 잘못 해석한다면 그 영향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남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론이죠.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지세요. 기다릴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희생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새로운 삶을 시험하는 동안 임시 방편으로 예비 계획으로 마치 대기 상태에 있는 남자처럼 되어버립니다. 당신이 이런 모호한 상황을 더 오래 참을수록 그녀는 당신을 더욱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진실은 간단합니다. 욕망은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진정으로 외원했다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망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냉정하고 비꼬는 말투 없이 시험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존중하지만 저는 명확한 답변이 필요해요.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여전히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이미 마음이 떠났다는 뜻인가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있으니까요. 이 말은 단호함을 보여줍니다. 그녀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눈을 감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질문으로 위장한 경계선인 셈이죠.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만약 그녀가 솔직하게 대답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밝히고 당신 곁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관계를 다시 회복할 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겠어요. 좀 생각해 봐야겠어요. 라며 애매모호하게 대답한다면 그 애매모호함이 바로 그녀의 대답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그 애매모호함은 그녀의 핑계일 뿐입니다. 당신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품은 여성은 연기 뒤에 숨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 불 속으로 뛰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계속해서 회피한다면 이제 결정적인 행동을 취할 차례입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애원하지 마세요. 순종적인 척 대기하는 남자 역할을 하지 마세요. 만약 이 시간이 불확실성을 의미한다면 나는 확실성을 선택할 거야. 나는 불안정한 상태에 머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 다음 침착하게 한 발짝 물러서세요. 그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명료함입니다.
끝없는 나만의 시간을 참아내는 사람은 서서히 자신의 시간 존엄성, 그리고 결국 영혼까지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이 육체적일 필요는 없어. 표면적으로는 현명하게 들립니다. 차분하고 거의 영적인 어조를 띠고 있죠. 물론 친밀함만이 사랑의 척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함정은 있습니다. 매력이 살아있을 때는 누구도 그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욕망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스킨십은 저절로 생기며 가까움은 편안하게 느껴지고 키스는 즉흥적입니다. 그녀가 모든 것이 육체적일 필요는 없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욕망의 부재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이것은 일종의 방어막입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녀는 자신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는지 인정하지 않고도 친밀함의 중요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의존적이고 얕은 사람으로 자신을 깨달은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한편 그녀의 몸짓 언어는 진실을 말해줍니다. 짧은 포옹 재빠른 키스 친밀함 회피 피로나 스트레스를 핑계로 대는 행동들. 그녀의 욕망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더 이상 당신을 향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남성들이 직면하기를 꺼리는 냉혹한 진실입니다. 그 충격은 당신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요구하는 걸까? 내가 무감각한 걸까?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강압적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먼저 다가가지 않게 됩니다. 서서히 연인이 아닌 룸메이트 같은 역할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굳어지면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 친구, 그녀에게 편안한 배경음악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동안 다른 누군가가 그녀가 부정하는 내면의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안개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공격적이지 않게 시험해 보세요. 맞아요. 모든 게 육체적인 관계일 필요는 없지만 친밀함은 우리 관계의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당신은 여전히 나와 그런 친밀함을 원하는지 알고 싶어요. 직접적이고 차분하고 흔들림 없이 말하세요. 당신은 인정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 명확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녀의 대답이나 침묵은 어떤 변명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을 안심시키고 관계 회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즉 그녀의 말과 행동에서 노력이 보인다면 당신은 뭔가 해낼 수 있는 단서를 찾은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회피하거나 문제를 축소하거나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야 라며 당신에게 죄책감을 준다면 주목하세요. 그건 깨달음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그건 그녀가 겉으로는 파트너십처럼 보이면서도 속으로는 관계에서 멀어지려는 방식입니다. 만약 진실이 명확하다면 당신의 결정적인 행동은 간단합니다. 상호적이어야 할 친밀함을 위해 협상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가 연인 행세를 하는 동안 당신은 상담사 역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욕망이 없다면 있는 척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한 발짝 물러나 자존감을 되찾고 예전의 당신 모습의 그림자처럼 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밀함이 없는 관계는 고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공허하며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현실을 부정한다면 공허한 관계는 당신을 산채로 갉아먹을 것입니다. 네 번째, 너도 변했잖아. 이 말은 교묘한데 그럴듯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관계에는 변화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거리가 생기고 마음이 식어가는 와중에 그녀가 이런 말을 꺼낼 때는 그건 공정함의 문제가 아니다. 죄책감을 덜기 위한 변명일 뿐이다. 그녀는 변명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그녀가 거리를 두는 이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이유, 혹은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대해 따져 묻는다면 그녀는 이미 준비된 변명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네가 먼저 변했잖아. 이 말은 그녀의 선택에서 당신의 잘못으로 초점을 옮기는 것이다. 여기에 작용하는 심리는 이렇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으로 원하는 모습 사이에서 갇힌 느낌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드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비난은 배신을 정당화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당신이 변했다고 말함으로써 그녀는 자신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이라는 각본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하면 그녀는 덜 부끄러워하며 관계를 끊을 수 있다. 또한 그녀의 거리감이 당신의 잘못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당신에게 심어준다. 당신이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녀는 아무런 저항 없이 계속해서 거리를 둘 수 있게 된다.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각합니다. 단호하게 버티기는커녕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의 행동 습관 및 말투까지 되짚어보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고민합니다. 그녀가 반했던 그 남자라는 걸 증명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비극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증명하려 할수록 그녀는 당신이 예전의 모습을 잃었다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됩니다. 마치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판결이 내려진 법정의 피고인이 된 기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단호하게 시험해보세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래, 난 변했어. 그런데 네가 뭘 알아챘는지 정확히 말해봐. 뭘 눈치챘어? 라고 말하세요. 이런 대답은 두 가지 효과를 냅니다. 첫째, 모호한 비난을 무력화시킵니다. 둘째, 그녀가 애매모호한 말 대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도록 유도합니다. 진실을 중시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말할 것입니다.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습관 패턴 순간들을 언급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종 뒤에 숨은 사람은 모호한 말만 반복하며 실체가 없는 말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설명할 수 없어 그냥 느낌이야 라고 회피한다면 그게 바로 당신의 대답입니다. 그녀는 명확한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회피하려는 겁니다. 회피가 핵심이 되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진정한 교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양심의 가책 없이 빠져나갈 길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 됩니다. 이때 당신이 해야 할 결정적인 행동은 주도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래, 나 변했어. 더 이상 막연한 비난을 용납하지 않아.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거야. 이 말은 판세를 뒤집는 겁니다. 당신은 피고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존엄성을 판단하는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거짓된 죄책감을 거부하는 순간 당신은 그녀의 감정적 덫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금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 피곤해. 모든 커플은 피곤한 밤을 보내지만 이 말이 반복된다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도망치고 싶은 겁니다. 그녀는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당신에게 지친 겁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남성들이 외면하려 드는 냉혹한 진실입니다. 여자가 여전히 당신을 원할 때 그녀는 대화하고 웃고 심지어 논쟁할 에너지까지 찾아냅니다. 직장에서 지쳐 있을지라도 당신의 문자 한 통이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피곤해 라는 말을 방패처럼 사용하기 시작하면 사실 그녀가 하고 싶은 말은 당신과 관계를 유지할 만큼 당신에게 관심이 없어입니다. 심리를 살펴보면 회피는 서서히 관계를 끝내는 방법입니다.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대신 그녀는 피로 뒤에 숨습니다. 이는 대립을 피하고 안전하며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입니다. 누가 피곤한 사람에게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시간을 벌고 당신은 서서히 그녀와의 소통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몇 주에 걸쳐 이는 점진적인 관계 단절로 이어지고 그녀는 인정하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묘하지만 파괴적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해 줍니다. 힘든 하루였으니 쉬게 해줘야지. 그러다 또다시 이해해 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의미 있는 대화는 미뤄집니다. 당신은 투명인간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재촉하고 싶지 않아서 걱정을 덜게 됩니다. 관계는 침묵 속으로 빠져들고 결국 당신은 더 이상 당신과 소통하지 않는 사람 옆에서 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녀의 에너지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한밤중에 다른 사람에게 문자를 보낼 에너지는 있지만 저녁 9시에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에너지는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를 내거나 순순히 물러서지 마세요. 그녀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좋아, 오늘 밤은 푹 쉬어. 하지만 이번 주말에 우리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해. 내가 시간을 정할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두 가지를 전달합니다. 공감과 권위죠. 당신은 냉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리석지도 않습니다. 솔직한 대화를 위한 기한을 정하고 관계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역할을 자처하는 겁니다. 만약 그녀가 동의하고 실제로 그 대화에 나타난다면 그녀에게 아직 노력이 남아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녀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내고 마음을 열어준다면 어쩌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회피하거나 약속을 취소하거나 애매한 미래로 계속 미룬다면 그녀의 의도는 분명해진 겁니다. 그녀는 관계를 재건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시들어가는 동안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할 뿐입니다. 이때 당신의 결정적인 행동은 단호해야 합니다. 중요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관계도 의미가 없습니다. 소리칠 필요도 없고 애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침묵이 새로운 친밀함이 된 관계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으면 됩니다. 6번째,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순진하고 심지어 장난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어쩌면 작게 웃으며 마치 당신의 존재에 당황한 듯 말합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이 말은 진심으로 당황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일종의 술책입니다. 상황을 뒤집어 당신을 방어적인 입장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갑자기 당신은 미스터리하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되고 그녀는 관찰자의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이것은 투사 전략입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욕망은 식어가고 있고 그녀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으며 그녀의 에너지는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려면 정직과 책임감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녀는 당신에 대한 호기심으로 위장합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해야 함으로써 책임과 긴장감을 당신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을 설명하고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당신이 상황을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 영향은 미묘하지만 강력합니다. 당신은 그 모호함에 사로잡힙니다. 그녀가 당신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분석하기 시작하고 구체적이지도 않았던 비판에 적응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그 악순환 속에서 당신은 삶의 주도권을 잃습니다.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험해보세요. 미끼에 걸려들지 마세요. 침착하고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저는 상황을 분명히 보고 있어요. 우리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다르게 생각한다면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실히 정립해 봅시다. 저는 애매모호한 상황은 싫어요. 그 대답은 당신의 분명한 입장을 강조하고 그녀에게 진정성 있는 무언가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의 분명한 입장에 공감하고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관계를 회복할 여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계속해서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녀는 진실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녀는 당신을 애매한 태도로 붙잡아 두면서 다른 곳에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7번째, 사랑하지만 사랑에 빠진 건 아니야. 모든 이별 대사 중 이 대사가 가장 세련되어 보입니다. 수많은 이별에서 수없이 반복되고 재활용되고 되풀이되어 온 말입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들립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여전히 당신을 걱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세요. 예쁘게 포장된 감정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그녀가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은 안전하고 익숙하지만 더 이상 나에게 설렘을 주지 않아 라는 것입니다. 애정이 아니라 동정입니다. 그리고 동정은 매력이 자라나는 토양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인간은 악당이 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 말은 그녀가 자신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고 떠날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랑을 보살핌으로써의 사랑과 열정으로써의 사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눔으로써 그녀는 꼼수를 부립니다. 스스로에게는 솔직하고 심지어 동정심까지 보인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욕망이 식으면
사랑해 라는 말은 진정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말은 그녀가 냉정해 보이지 않고 떠날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고통을 마비시켜 줍니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사랑해 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구명줄처럼 매달리게 됩니다. 아직 무언가를 구할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더 많은 선물, 더 많은 저녁 식사, 더 많은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며 사랑의 불꽃을 다시 지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2배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노력할수록 당신은 더욱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그녀는 당신의 노력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인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그녀의 환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일지라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험해 봐야 합니다. 꽃이나 감동적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말이죠. 만약 당신의 마음이 그렇다면 알아야 해요.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할 의향이 있나요? 아니면 이미 떠나간 건가요? 이 질문은 선택을 강요합니다. 반쪽짜리 진실로 위안을 삼을 수 없게 만들죠. 진심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여성이라면 앞으로 나서서 결심을 밝힐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망설이거나 잘 모르겠어요. 또는 제 감정을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세요. 그녀는 당신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도 그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의 결정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애원하지 마세요. 과거의 그림자와 경쟁하지 마세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는 어중간한 사랑을 받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나서 원망이 아니라 품위를 지키며 한 발짝 물러서세요. 그 선을 넘어서까지 곁에 머무르는 것은 자기 배신입니다. 그녀가 다른 곳에서 사랑의 불꽃을 찾는 동안 당신은 그저 그녀의 삶의 가구처럼 존재하기로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친구여, 당신은 가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남자입니다. 자존감이 있는 남자는 단서를 달고 오는 사랑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방금 모든 남자가 알아차려야 할 7가지 표현을 들으셨습니다. 이 표현들은 결코 무해한 것이 아닙니다. 우연한 일도 아닙니다. 소외감을 느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모든 게 육체적인 관계일 필요는 없어요. 당신도 변했어요. 피곤해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지만 사랑에 빠진 건 아니에요. 이 모든 표현은 신호입니다. 이 표현들이 모여 하나의 패턴을 이룹니다. 더 이상 당신을 선택하지 않지만 이야기 속 악당이 되고 싶지 않은 여자가 천천히 멀어지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가 놓치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한다면 당신은 단지 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신호를 알아차리고도 모른 척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남자들이 위로하는 거짓말에 덫에 빠집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변명하고 과하게 보상하려 들고 관심을 얻기 위해 자존심을 팔아넘깁니다. 그건 충성심이 아닙니다. 자기 파괴일 뿐입니다. 더 현명한 방법은 폭발하거나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해보는 것입니다. 모든 말에는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세요.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세요. 어려운 질문을 하세요. 분노나 공황 상태가 아닌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감정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그녀가 이미 마음을 접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면 행동하세요. 애매한 상태에 머물지 마세요. 불완전한 관계에 만족하지 마세요. 결정을 내리세요. 관계는 논쟁, 일상, 심지어 갈등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의, 바른 변명으로 포장된 무관심은 견딜 수 없습니다. 진실 대신 변명을 받아들이는 남자는 진정한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는 그저 대용품일 뿐입니다. 당신은 대용품이 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당신에게 열정을 느끼는 누군가에게 온전히 선택받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를 밟아보세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제 모든 징후가 분명하게 보여요. 마음과 존엄성,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을 계속해서 정당화하는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방금 들은 내용을 그 친구에게도 들려주세요. 깨어난 사람은 허상을 쫓지 않습니다. 명확함을 구걸하지도 않고 사랑으로 위장한 동정에 안주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시험하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났을 때 스스로를 선택합니다. 그것은 오만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존감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매일 밤 여자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그녀가 이미 떠나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잘 자라고 인사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그녀가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해해 보이는 작은 말이나 부드러운 표현들을 던지지만 사실은 당신을 속이면서 서서히 멀어져 가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저 일시적인 현상이길 바라며 기다리는 동안 존중과 자존심을 잃고 그녀의 삶에서 당신의 자리를 잃어갑니다. 지금부터 여자가 당신을 떠나려 할 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사용하는 7가지 표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표현들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진실을 직시할 수 있을 겁니다. 이 7가지 표현을 살펴보기 전에 잠시 소통해 볼까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가 매일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알고 싶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성이 말없이 떠나갈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을 들어보시죠. 첫 번째는 바로 서로 멀어진 느낌이 들어요. 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의 첫 번째 본능은 바로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기억을 더듬으며 더 많이 이야기하고 주말 계획을 세우고 잠자리에서 더 노력하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더 다정하게 대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잠깐 이 말은 문제의 시작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이 이미 식었다는 조용한 신호일 뿐입니다. 여성이 여전히 당신에게 열정적일 때는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장난스럽게 스킨십을 하고 당신과 단둘이 있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서로 멀어졌다는 느낌은 친밀감이 식고 그녀가 조용히 떠나고 싶어 할 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여기에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전처럼 당신을 원하지 않아요.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을 꺼립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좀 더 명쾌하게 들리는 서로 멀어졌다 라는 말로 포장합니다. 구체적이지 않으면서도 솔직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신호들도 잘 살펴보세요. 그녀의 답장은 점점 공손해집니다. 휴대전화는 그녀의 작은 요새가 됩니다. 그녀는 먼저 친밀감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칭찬도 멈춥니다. 당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는 이상하리만치 활기찬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욕망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상황을 잘못 대처한다면 그 여파는 매우 심각할 것입니다. 당신은 단절을 당신이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과도하게 소통하고, 과도하게 설명하고, 과도하게 약속합니다. 그녀의 신경계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나를 이끌기보다는 거리를 두려고 애쓰고 있어.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주어졌던 것을 당신이 협상하려 들기 때문에 당신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당신이 애원할수록 그녀는 더 적은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상황을 파악하는 사람처럼 대응해야지 변화를 애원하는 사람처럼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행동은 간단하면서도 단호해야 합니다. 당신의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혼란이 아니라 명확하게 소통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을 내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진솔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일정을 잡겠습니다. 당신은 침착하고 친절하며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갑니다.
당신은 솔직함이 드러나야 하는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잔소리도 죄책감도 필요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명확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만약 그녀가 마음을 열고 약속을 지키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내고 관계를 재건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좋습니다. 이제 함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기기 사용에 대한 투명성, 진정한 친밀감을 향한 노력, 그리고 매력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공유된 일상. 하지만 그녀가 회피하거나 미루거나 그냥 좀 더 마음이 맞는 느낌이 필요해요. 와 같은 모호한 말로 돌아온다면 그 결론을 내리세요. 회피는 답입니다.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도 답입니다. 당신을 원하는 여성은 당신을 지키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결정적인 행동은 드라마가 아닌 존엄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명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면 저는 혼란 속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한 발짝 물러서겠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벌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말고 그녀의 작은 행동에 매달리지 말고 당신의 관심을 쏟아붓는 것을 멈추세요. 관계는 갈등을 극복할 수 있지만 지혜로 위장한 무관심은 극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관리받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기에서 만나기 위해 존재합니다. 두 번째,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처음에는 이 말이 타당하게 들립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공간이 필요하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는 타이밍과 상황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여자는 관계가 안정적이고 연결되어 있고 활기 넘칠 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관심이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을 때 당신에게서 마음을 돌리게 하는 새로운 불꽃이 피어오를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만의 시간은 명상 수련회나 자아 발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감 없이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감정적 자유를 의미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배신을 직접적으로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것을 포장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끌려서 거리를 두고 싶어 라고 말하는 대신 나 자신을 찾을 시간이 필요해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죄책감이 줄어들고 자신이 고귀하고 심지어 영적인 사람처럼 들립니다. 그러는 동안 당신은 인내심을 갖고 지지해주고 이해심 많은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가 안전망을 확보한 채 자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충성심을 유지하면서도 배신의 스릴을 시험해보고 싶어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를 잘못 해석한다면 그 영향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남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론이죠.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지세요. 기다릴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희생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새로운 삶을 시험하는 동안 임시 방편으로 예비 계획으로 마치 대기 상태에 있는 남자처럼 되어버립니다. 당신이 이런 모호한 상황을 더 오래 참을수록 그녀는 당신을 더욱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진실은 간단합니다. 욕망은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진정으로 외원했다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망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냉정하고 비꼬는 말투 없이 시험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존중하지만 저는 명확한 답변이 필요해요.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여전히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이미 마음이 떠났다는 뜻인가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있으니까요. 이 말은 단호함을 보여줍니다. 그녀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눈을 감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질문으로 위장한 경계선인 셈이죠.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만약 그녀가 솔직하게 대답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밝히고 당신 곁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관계를 다시 회복할 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겠어요. 좀 생각해 봐야겠어요. 라며 애매모호하게 대답한다면
그 애매모호함이 바로 그녀의 대답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그 애매모호함은 그녀의 핑계일 뿐입니다. 당신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품은 여성은 연기 뒤에 숨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 불 속으로 뛰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계속해서 회피한다면 이제 결정적인 행동을 취할 차례입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애원하지 마세요. 순종적인 척 대기하는 남자 역할을 하지 마세요. 만약 이 시간이 불확실성을 의미한다면 나는 확실성을 선택할 거야. 나는 불안정한 상태에 머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 다음 침착하게 한 발짝 물러서세요. 그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명료함입니다. 끝없는 나만의 시간을 참아내는 사람은 서서히 자신의 시간 존엄성, 그리고 결국 영혼까지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이 육체적일 필요는 없어. 표면적으로는 현명하게 들립니다. 차분하고 거의 영적인 어조를 띠고 있죠. 물론 친밀함만이 사랑의 척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함정은 있습니다. 매력이 살아있을 때는 누구도 그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욕망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스킨십은 저절로 생기며 가까움은 편안하게 느껴지고 키스는 즉흥적입니다. 그녀가 모든 것이 육체적일 필요는 없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욕망의 부재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이것은 일종의 방어막입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녀는 자신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는지 인정하지 않고도 친밀함의 중요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의존적이고 얕은 사람으로 자신을 깨달은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한편 그녀의 몸짓 언어는 진실을 말해줍니다. 짧은 포옹 재빠른 키스 친밀함 회피 피로나 스트레스를 핑계로 대는 행동들. 그녀의 욕망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더 이상 당신을 향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남성들이 직면하기를 꺼리는 냉혹한 진실입니다. 그 충격은 당신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요구하는 걸까? 내가 무감각한 걸까?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강압적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먼저 다가가지 않게 됩니다. 서서히 연인이 아닌 룸메이트 같은 역할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굳어지면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 친구, 그녀에게 편안한 배경음악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동안 다른 누군가가 그녀가 부정하는 내면의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안개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공격적이지 않게 시험해 보세요. 맞아요. 모든 게 육체적인 관계일 필요는 없지만 친밀함은 우리 관계의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당신은 여전히 나와 그런 친밀함을 원하는지 알고 싶어요. 직접적이고 차분하고 흔들림 없이 말하세요. 당신은 인정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 명확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녀의 대답이나 침묵은 어떤 변명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을 안심시키고 관계 회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즉 그녀의 말과 행동에서 노력이 보인다면 당신은 뭔가 해낼 수 있는 단서를 찾은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회피하거나 문제를 축소하거나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야 라며 당신에게 죄책감을 준다면 주목하세요. 그건 깨달음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그건 그녀가 겉으로는 파트너십처럼 보이면서도 속으로는 관계에서 멀어지려는 방식입니다. 만약 진실이 명확하다면 당신의 결정적인 행동은 간단합니다. 상호적이어야 할 친밀함을 위해 협상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가 연인 행세를 하는 동안 당신은 상담사 역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욕망이 없다면 있는 척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한 발짝 물러나 자존감을 되찾고 예전의 당신 모습의 그림자처럼 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밀함이 없는 관계는 고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공허하며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현실을 부정한다면 공허한 관계는 당신을 산채로 갉아먹을 것입니다. 네 번째, 너도 변했잖아. 이 말은 교묘한데 그럴듯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관계에는 변화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거리가 생기고 마음이 식어가는 와중에 그녀가 이런 말을 꺼낼 때는 그건 공정함의 문제가 아니다. 죄책감을 덜기 위한 변명일 뿐이다. 그녀는 변명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그녀가 거리를 두는 이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이유, 혹은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대해 따져 묻는다면 그녀는 이미 준비된 변명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네가 먼저 변했잖아. 이 말은 그녀의 선택에서 당신의 잘못으로 초점을 옮기는 것이다. 여기에 작용하는 심리는 이렇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으로 원하는 모습 사이에서 갇힌 느낌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드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비난은 배신을 정당화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당신이 변했다고 말함으로써 그녀는 자신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이라는 각본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하면 그녀는 덜 부끄러워하며 관계를 끊을 수 있다. 또한 그녀의 거리감이 당신의 잘못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당신에게 심어준다. 당신이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녀는 아무런 저항 없이 계속해서 거리를 둘 수 있게 된다.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각합니다. 단호하게 버티기는커녕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의 행동 습관 및 말투까지 되짚어보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고민합니다. 그녀가 반했던 그 남자라는 걸 증명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비극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증명하려 할수록 그녀는 당신이 예전의 모습을 잃었다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됩니다. 마치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판결이 내려진 법정의 피고인이 된 기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단호하게 시험해 보세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래, 난 변했어. 그런데 네가 뭘 알아챘는지 정확히 말해봐. 뭘 눈치챘어? 라고 말하세요. 이런 대답은 두 가지 효과를 냅니다. 첫째, 모호한 비난을 무력화시킵니다. 둘째, 그녀가 애매모호한 말 대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도록 유도합니다. 진실을 중시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말할 것입니다.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습관 패턴 순간들을 언급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종 뒤에 숨은 사람은 모호한 말만 반복하며 실체가 없는 말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설명할 수 없어 그냥 느낌이야 라고 회피한다면 그게 바로 당신의 대답입니다. 그녀는 명확한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회피하려는 겁니다. 회피가 핵심이 되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진정한 교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양심의 가책 없이 빠져나갈 길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 됩니다. 이때 당신이 해야 할 결정적인 행동은 주도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래, 나 변했어. 더 이상 막연한 비난을 용납하지 않아.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거야. 이 말은 판세를 뒤집는 겁니다. 당신은 피고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존엄성을 판단하는 심판자가 되는 겁니다. 거짓된 죄책감을 거부하는 순간 당신은 그녀의 감정적 덫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금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 피곤해. 모든 커플은 피곤한 밤을 보내지만 이 말이 반복된다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도망치고 싶은 겁니다. 그녀는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당신에게 지친 겁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남성들이 외면하려 드는 냉혹한 진실입니다. 여자가 여전히 당신을 원할 때 그녀는 대화하고 웃고 심지어 논쟁할 에너지까지 찾아냅니다. 직장에서 지쳐 있을지라도 당신의 문자 한 통이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피곤해 라는 말을 방패처럼 사용하기 시작하면 사실 그녀가 하고 싶은 말은 당신과 관계를 유지할 만큼 당신에게 관심이 없어입니다. 심리를 살펴보면 회피는 서서히 관계를 끝내는 방법입니다.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대신 그녀는 피로 뒤에 숨습니다. 이는 대립을 피하고 안전하며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입니다. 누가 피곤한 사람에게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시간을 벌고 당신은 서서히 그녀와의 소통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몇 주에 걸쳐 이는 점진적인 관계 단절로 이어지고 그녀는 인정하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묘하지만 파괴적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해 줍니다. 힘든 하루였으니 쉬게 해줘야지. 그러다 또다시 이해해 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의미 있는 대화는 미뤄집니다. 당신은 투명인간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재촉하고 싶지 않아서 걱정을 덜게 됩니다. 관계는 침묵 속으로 빠져들고 결국 당신은 더 이상 당신과 소통하지 않는 사람 옆에서 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녀의 에너지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한밤중에 다른 사람에게 문자를 보낼 에너지는 있지만 저녁 9시에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에너지는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를 내거나 순순히 물러서지 마세요. 그녀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좋아, 오늘 밤은 푹 쉬어. 하지만 이번 주말에 우리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해. 내가 시간을 정할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두 가지를 전달합니다. 공감과 권위죠. 당신은 냉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리석지도 않습니다. 솔직한 대화를 위한 기한을 정하고 관계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역할을 자처하는 겁니다. 만약 그녀가 동의하고 실제로 그 대화에 나타난다면 그녀에게 아직 노력이 남아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녀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내고 마음을 열어준다면 어쩌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회피하거나 약속을 취소하거나 애매한 미래로 계속 미룬다면 그녀의 의도는 분명해진 겁니다. 그녀는 관계를 재건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시들어가는 동안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할 뿐입니다. 이때 당신의 결정적인 행동은 단호해야 합니다. 중요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관계도 의미가 없습니다. 소리칠 필요도 없고 애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침묵이 새로운 친밀함이 된 관계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으면 됩니다. 6번째,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순진하고 심지어 장난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어쩌면 작게 웃으며 마치 당신의 존재에 당황한 듯 말합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이 말은 진심으로 당황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일종의 술책입니다. 상황을 뒤집어 당신을 방어적인 입장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갑자기 당신은 미스터리하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되고 그녀는 관찰자의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이것은 투사 전략입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욕망은 식어가고 있고 그녀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으며 그녀의 에너지는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려면 정직과 책임감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녀는 당신에 대한 호기심으로 위장합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함으로써 책임과 긴장감을 당신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을 설명하고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당신이 상황을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 영향은 미묘하지만 강력합니다. 당신은 그 모호함에 사로잡힙니다. 그녀가 당신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분석하기 시작하고 구체적이지도 않았던 비판에 적응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그 악순환 속에서 당신은 삶의 주도권을 잃습니다.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험해 보세요. 미끼에 걸려들지 마세요. 침착하고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저는 상황을 분명히 보고 있어요. 우리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다르게 생각한다면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실히 정립해 봅시다. 저는 애매모호한 상황은 싫어요. 그 대답은 당신의 분명한 입장을 강조하고 그녀에게 진정성 있는 무언가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의 분명한 입장에 공감하고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관계를 회복할 여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계속해서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녀는 진실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녀는 당신을 애매한 태도로 붙잡아 두면서 다른 곳에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7번째, 사랑하지만 사랑에 빠진 건 아니야. 모든 이별 대사 중 이 대사가 가장 세련되어 보입니다. 수많은 이별에서 수없이 반복되고 재활용되고 되풀이되어 온 말입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들립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여전히 당신을 걱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세요. 예쁘게 포장된 감정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그녀가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은 안전하고 익숙하지만 더 이상 나에게 설렘을 주지 않아 라는 것입니다. 애정이 아니라 동정입니다. 그리고 동정은 매력이 자라나는 토양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인간은 악당이 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 말은 그녀가 자신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고 떠날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랑을 보살핌으로써의 사랑과 열정으로써의 사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눔으로써 그녀는 꼼수를 부립니다. 스스로에게는 솔직하고 심지어 동정심까지 보인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욕망이 식으면 사랑해 라는 말은 진정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말은 그녀가 냉정해 보이지 않고 떠날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고통을 마비시켜 줍니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사랑해 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구명줄처럼 매달리게 됩니다. 아직 무언가를 구할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더 많은 선물, 더 많은 저녁 식사, 더 많은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며 사랑의 불꽃을 다시 지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2배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노력할수록 당신은 더욱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그녀는 당신의 노력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인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그녀의 환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일지라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험해 봐야 합니다. 꽃이나 감동적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말이죠. 만약 당신의 마음이 그렇다면 알아야 해요.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할 의향이 있나요? 아니면 이미 떠나간 건가요? 이 질문은 선택을 강요합니다. 반쪽짜리 진실로 위안을 삼을 수 없게 만들죠. 진심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여성이라면 앞으로 나서서 결심을 밝힐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망설이거나 잘 모르겠어요. 또는 제 감정을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세요. 그녀는 당신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도 그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의 결정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애원하지 마세요. 과거의 그림자와 경쟁하지 마세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는 어중간한 사랑을 받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나서 원망이 아니라 품위를 지키며 한 발짝 물러서세요. 그 선을 넘어서까지 곁에 머무르는 것은 자기 배신입니다. 그녀가 다른 곳에서 사랑의 불꽃을 찾는 동안 당신은 그저 그녀의 삶의 가구처럼 존재하기로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친구여, 당신은 가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남자입니다. 자존감이 있는 남자는 단서를 달고 오는 사랑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방금 모든 남자가 알아차려야 할 7가지 표현을 들으셨습니다. 이 표현들은 결코 무해한 것이 아닙니다. 우연한 일도 아닙니다. 소외감을 느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모든 게 육체적인 관계일 필요는 없어요. 당신도 변했어요. 피곤해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지만 사랑에 빠진 건 아니에요. 이 모든 표현은 신호입니다. 이 표현들이 모여 하나의 패턴을 이룹니다. 더 이상 당신을 선택하지 않지만 이야기 속 악당이 되고 싶지 않은 여자가 천천히 멀어지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가 놓치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한다면 당신은 단지 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신호를 알아차리고도 모른 척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남자들이 위로하는 거짓말에 덫에 빠집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변명하고 과하게 보상하려 들고 관심을 얻기 위해 자존심을 팔아넘깁니다. 그건 충성심이 아닙니다. 자기 파괴일 뿐입니다. 더 현명한 방법은 폭발하거나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해보는 것입니다. 모든 말에는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세요.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세요. 어려운 질문을 하세요. 분노나 공황 상태가 아닌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감정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그녀가 이미 마음을 접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면 행동하세요. 애매한 상태에 머물지 마세요. 불완전한 관계에 만족하지 마세요. 결정을 내리세요. 관계는 논쟁 일상 심지어 갈등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의, 바른 변명으로 포장된 무관심은 견딜 수 없습니다. 진실 대신 변명을 받아들이는 남자는 진정한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는 그저 대용품일 뿐입니다. 당신은 대용품이 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당신에게 열정을 느끼는 누군가에게 온전히 선택받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를 밟아보세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제 모든 징후가 분명하게 보여요. 마음과 존엄성,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을 계속해서 정당화하는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방금 들은 내용을 그 친구에게도 들려주세요. 깨어난 사람은 허상을 쫓지 않습니다. 명확함을 구걸하지도 않고 사랑으로 위장한 동정에 안주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시험하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났을 때 스스로를 선택합니다. 그것은 오만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존감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